2020년 6월,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각, 두바이의 최고급 호텔 펜트하우스의 문을 경찰들이 부수고 들어옵니다. 경찰은 인스타그램 팔로워 250만 명이자 자칭 억만장자 인플루언서 허쉬버피와 공범들을 체포하였고 4천만 달러 이상의 현금, 고급차 13대를 몰수합니다. 본인을 부동산 개발업자로 소개하며 엄청난 부를 과시하던 인플루언서 허쉬버피는 사실 아프리카 최대 온라인 사기꾼 조직의 수장이었으며 북한 해커의 자금을 세탁해주는 창구이기도 했죠. 오늘의 수업 내용은 나이지리아 빈민가에서 온라인 스캠 범죄로 시작한 라몬 아바스가 말레이시아와 두바이를 거치며 지구에서 가장 대담한 사기 설계자가 되기까지 본인의 돈을 자랑하기 위해 인스타그램에 올린 각종 명품 시계와 자동차 사진들은 어쩌다가 FBI의 증거가 되어 꼬리가 잡혔는지 라몬 아바스, 아니 허쉬버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82년 나이지리아의 빈민가에서 태어난 라몬 아바스. 택시 운전사인 아버지와 시장에서 빵을 파는 어머니는 겨우 생계를 이어갔고 라몬도 어린 시절부터 중고옷과 운동화를 팔았습니다. 평소 패션을 좋아하던 그는 모은 돈으로 작은 의류 가게를 열었지만 동네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진짜로 돈을 버는 것은 따로 있음을. 1980년대와 90년대 나이지리아는 전화나 팩스, 편지를 이용한 사기로 악명 높았고 인터넷이 등장한 1990년대와 2000년대 초 그들은 온라인으로 무대를 옮겼습니다. 야후 이메일을 통해 사기를 치던 젊은 나이지리아 소년들은 야후보이라고 불렸고 빈민가의 PC방에서는 수많은 야후보이가 길러지고 있었습니다. 라몬도 그 중 하나였죠. 그는 피싱 이메일, 로맨스 스캠으로 돈을 벌어 수입 스니커즈를 사고 금비시계를 차며 돈을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개토를 영원히 벗어나기를 꿈꾸었죠. 2014년 나이지리아에서 온라인 사기에 대한 감시가 점점 심해지자 수많은 야후보이들은 감시가 덜한 동남아시아, 그 중에서도 말레이시아로 향합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사이버 사기를 벌이던 라몬은 본인의 부를 자랑하기 위해 인스타그램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바타가 탄생하죠. 허쉬퍼피. 본인을 부동산 개발업자라고 소개한 허쉬퍼피는 명품 매장 안이나 고급 외제차 운전석에 앉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도배하기 시작했고 동기부여 격언과 각종 브랜드 해시태그를 번갈아 붙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세계에서 이는 먹혀들었습니다. 나이지리아 빈민가에서 시작해 백만장자 사업가로 성장한 그의 명성은 온라인에서 커져갑니다. 수많은 나이지리아 젊은이들은 그를 우상으로 여겼고 상류층들도 각종 파티에 나타나 돈을 물쓰듯 쓰는 허쉬버피와 친해지고 싶어합니다. 그러던 중 허쉬버피는 나이지리아의 또 다른 인플루언서 몬파와 친해졌고 그와 함께 벤틀리를 타고 다니며 명품 시계를 차고 있는 모습을 인스타그램에 올립니다. 그리고 몬파가 살고 있는 두바이로 집을 옮깁니다. 2017년 두바이로 이사한 허쉬버피는 팔라초 베르사체 호텔 스위트룸을 빌립니다. 월세는 수만 달러에 달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펜트하우스 아파트를 계약했고 주차장은 페라리,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로 가득 찼으며 옷장에는 명품이 넘쳐났죠. 전용기를 타고 F1 경기를 보러 가는 허쉬버피는 이 모든 것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며 과시합니다. 두바이의 프라이빗 파티에서 상류층과 어울리기 시작한 그는 유명 축구 선수, 나이지리아 정치권 인사와도 어울립니다. 그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어느덧 250만 명을 넘어섰고 온라인 관객이 커질수록 그는 더욱 자극적으로 부를 과시했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허쉬버피의 본업인 사기도 로맨스 스캠 수준을 넘어 세계적 규모의 빅딜로 진화합니다. 그가 주로 사용한 수법은 비즈니스 이메일 침해입니다. 이는 기업의 이메일을 해킹한 후 큰 돈이 나갈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가짜 은행 계좌 정보로 돈을 보내라고 속이는 방법입니다. 당연히 피해자들은 본인들과 계약한 업체인 줄 알고 수십 수백만 달러의 돈을 입금하죠. 2019년 2월 북한 해커들은 몰타의 주요 은행 중 하나에 침입해 약 1,500만 달러를 탈취합니다. 이 돈은 허쉬버피의 계좌를 통해 세탁되어 여러 나라로 흩어지죠. 몰타의 여러 신문들은 두바이의 인플루언서가 연루되었을 수 있다고 보도했고 FBI와 유럽 당국은 그를 용의자로 두고 수사하기 시작했지만 허쉬버피는 오히려 더 큰 사기를 기획합니다. 몇 달 뒤 그와 동료들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한 축구 클럽을 노립니다. 선수 이적료, TV 중계권 대금 관련 거래가 진행 중이던 와중 허쉬버피와 해커들은 위조된 청구서 1억 파운드를 클럽의 회계팀에 보냅니다. 다행히 계좌를 수상이 여긴 클럽의 확인으로 이 계획은 실패합니다. 2019년 10월 이번에는 뉴욕의 유서 깊은 로펌이 허쉬버피의 먹잇감이 됩니다. 부동산 거래를 진행 중이던 로펌에게 이들은 마치 매도인인 척 위장하여 92만 달러를 멕시코의 계좌로 보내라고 하였고 로펌은 의심 없이 돈을 입금했죠. 2019년 말 카타르의 한 사업가는 자국의 학교를 짓기 위해 1,500만 달러 대출을 찾고 있었고 허쉬버피와 공범들은 가짜 웹사이트와 위조된 이메일을 통해 런던의 금융자문가인 척 접근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들은 보증금으로 30만 달러를 요구했고 세금 명목으로 57만 달러를 추가로 요구합니다. 보내진 돈은 곧바로 허쉬버피를 통해 세탁되어 공범들이 나눠 가졌죠.
온라인에서 불을 과시하는 걸 너무 좋아한 허쉬버피는 계속해서 비싼 차, 비싼 옷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는 모르고 있었죠. 그가 올린 모든 사진 스토리를 미국 FBI가 차곡차곡 증거로 쌓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초고가 시계와 페라리를 구매한 후 인스타그램에 올린 시점은 공교롭게도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한 시기와 일치했고, 제트기를 타고 유럽으로 여행을 가던 날짜도 그의 계좌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던 날과 일치했죠. 2020년 6월 FBI는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대규모 돈 세탁 공모 혐의로 라몬 나바스를 고발합니다. 당시 두바이는 미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았지만 부자 범죄자들의 피난처라는 악명을 떨쳐내기 위해 두바이 경찰도 이번 작전에 협력합니다. 2020년 6월 9일 밤 작전명 여우 사냥이 시작됩니다. 새벽 1시 두바이 특수경찰팀은 허쉬버피가 잠든 팔라초 베르사체를 포함해 공범들이 거주하고 있는 6곳의 호화 주거지를 급습합니다. 집의 문을 공성초로 부순 경찰은 그들에게 총구를 겨눕니다. 스마트폰 47대, 컴퓨터 21대, 하드디스크 15개, 200만 명의 피해자 정보뿐만 아니라 4천만 달러의 현금, 고급차 열쇠도 압수하죠. SNS에 공개된 이 영상으로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화려하던 인플루언서의 진짜 정체를. 그의 체포 소식은 본국인 나이지리아에도 폭탄처럼 터집니다. 허쉬버피와 파티에서 어울리던 야당 인사들은 그를 통해 돈을 세탁했을지 모른다며 공격받았고, 허쉬버피를 동경하던 나이지리아의 수많은 젊은이들은 경악과 분노를 느낍니다. 2020년 7월 3일 미국으로 추방된 허쉬버피는 로스앤젤레스로 이송됩니다. 2020년 말 그의 동료이자 파트너는 자금 세탁 공모를 인정하고 유죄를 받아 12년형 그리고 3천만 달러 반환을 선고받습니다. 출구가 없음을 깨달은 허쉬버피는 결국 검사들과 협상을 시작했고 2021년 7월 법원에 출석해 유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폭로를 하죠. 나이지리아에서 범죄와의 싸움으로 여러 번 훈장을 받으며 존경받던 경찰 부국장 역시 본인과 공모했음을. 나이지리아는 곧바로 그를 직무에서 정직시키고 대대적인 내부 조사를 시작했으며 미국은 그를 공모 혐의로 기소합니다. 2022년 11월 8일 허쉬버피에 대한 선고가 내려집니다. 징역 11년 3개월형과 1,773만 달러 반환. 그가 가지고 있던 차, 시계, 보석은 모두 압수되거나 팔려 피해 보상에 쓰였고 허쉬버피가 매일같이 자랑하던 재산은 눈 녹듯 모두 사라졌습니다.